저는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두 딸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없냐고요? 남편은 10년째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기 바빠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 어딘가에 살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10살 때, 그리고 작은딸이 8살 때였어요. 남편은 버려놓았던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빚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돼버리자 위장 이혼을 하고서 혼자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내 나이 38살이었고 남편 나이는 40대였네요. 남편은 결혼 전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꿈이 큰 사람이어서 늘 오너가 되기를 갈망했었죠. 남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학원 사업부터 해서 정수기 사업,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똑똑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가는데 고무가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으로 뒷배경이 없었던 남편은 기존 사업을 보증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 유치를 과감히 해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늘 변수가 생기는 법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믿었던 동업자 형이란 변수가 커졌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쁘다 보니 주변 관리에 소홀한 탓이었죠. 그러면서 도미노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도가 터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인 제 월급이 압류당하는 걸 막으려고 남편은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희 회사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혼자서 해외로 나가 있다가 돈 벌어서 다시 오겠다 하고는 어머니와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습니다. 제 남편이 안 보이자 채권자들도 차츰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차츰 아빠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가 살림을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회사에 애들 교육에 살림에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남편의 근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 한 번 주지 않다 보니 아무도 남편 생사는 모른 채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남편의 의중에 따라 맏며느리 역할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는다 해도 장남인 자기 역할을 동생들에게 내놓는 성격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언젠가 돌아오게 될 남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족 있는 곳이니 꼭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차곡히 쌓여서 10여 년이 훌쩍 넘어가니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어디에서 객사를 했다는 둥, 외국에서 딴 살림을 차려서 사느라고 가족을 잊었다는 둥, 친척분들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을 키우면서도 장남 며느리 역할을 하는 저를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젠 시어머니도 시동생들에게 맡기고 재혼하라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경조사나 시댁 행사에 장남 며느리로서 빠짐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다녔고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막내 시동생 결혼과 집안일을 모두 제가 했어요.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내다 보니 세월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어느새 중년이 티가 나는 아줌마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날씬했던 몸매는 뱃살이 두둑해졌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남편이 온다면 생소하고 어색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큰딸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교대에 진학했고 둘째 딸은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해서 올해 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고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노환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큰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젠 안 오려나 보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티내지 않으셨을 뿐이지 큰아들을 무척이나 기다리셨던가 봅니다. 결국 아들 얼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보고 싶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마도 모두 연락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마지막까지 큰아들을 그리워하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시동생들, 가족들과 저희 두 딸이 지키고 있었고 절만 간단히 하고 대부분 식사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하얀 백발 스포츠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온 남자 한 분이 시어머님 영정 앞에서 구슬피 울었습니다. 꼭 사연 있는 사람처럼 한참을 무릎을 꿇고 울길래 모두들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과 어떤 관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상주로 서 있는 시동생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목소리하며 영락없는 딸들 아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샘솟듯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주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님 가시는 길에 와줬다니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때서야 저를 찾더군요. 모두들 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못 알아볼 수밖에요. 눈물 한가득인 저를 토닥거리며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 말만을 했습니다. 다 커버린 딸들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엄청 어색해했죠. 남편도 어색해했고 저도 막상 보니 딱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 어른들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시동생들도 폭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만 하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곧바로 상주석에서 빈소를 지켰고 예전의 장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 외에는 저와 한 번도 눈도 마주친 적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하고 최근에 입국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의 소식은 후배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었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만사 제껴두고 왔는데 한 발 늦어서 임종 못 지켰으니 불효했다며 자책을 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자리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놈의 병 때문이었네요. 사업병 때문에 일에 집중하느라 그 세월을 다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어서 금이 환영하려는 욕심 때문에 처자식과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연락 한 번 안 한 거네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식구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시동생들이 형 왔으니 오래 머물러 가라고 했고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져 살라면서 형수도 이번 기회에 회사 퇴직하고 형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미국에 당장 돌아갈 거고 정리가 잘 되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기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들 결혼식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고 다짐을 하는 걸 보니 영원히 이곳을 떠나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들 결혼식 자금과 대학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는 위장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하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딸들 키워준 것 보상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굳이 집을 놔두고 호텔에서 지내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애정 없이 보였고 남남 같아졌더라고요. 혹시나 여자가 있지 않나 물어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급한지 문자로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것 먹고 떨어져라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싫었어요.
정말로 진짜 이혼한 것 같아서 싫었죠. 난 단지 남편이 꼭 돌아오겠다는 말만 믿고 내 가족이라서 시부모님도 모셨고 시동생들도 함께 챙겨왔는데 나를 남보듯 하다니 슬펐습니다. 그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진짜로 보상을 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8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주고 떠나라고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자식과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내 그동안의 세월을 쏟아부었으니 80%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놔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주고 떠나던지 우리 가족들 옆에서 나와 있던지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미국으로 소리 소문 없이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떠난 남편, 아직도 그런 남자를 나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네요. 아무리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아직도 두 딸을 낳고 키워온 와이프인데 저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어찌 지내는지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만 한데 마주 앉아 다행히도 얘기도 나눠보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갔네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가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적어도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납니다. 연락처도 알고 있으면 전화 한 통도 하기가 그리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연락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리고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렸으면 그랬다고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건 태도로 이미 알고도 남겼는데 애들 엄마로서 그냥 대해주면 안 되나요? 내 남편이 집을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에도 이렇게나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막상 실물을 영접하게 되니 정말 힘듭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지극히 냉정한 말투, 그리고 거리감 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갑자기 뿅 나타났다가 10년 전에 야밤에 몰래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망치듯이 가버리니 지난 날이 후회가 되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미국에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결정을 하라는 저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노라며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함께 살거나 하진 않겠지만 가족과 가까이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은 함께 지내야 가족인데 가까이 살겠다니 괜히 어줍지 않은 책임감을 안겨준 건가 싶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처자식이 발목 잡고 싶지 않다고 했고 편한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생활을 차츰 정리해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